비가 내렸다. 오래된 장례식장의 하얀 외벽 위로 빗물이 똑똑 떨어지고 있었다. 검은 우산들 사이로 사람들의 발소리가 조심스럽게 섞여 들렸다. 유진은 우산을 접으며 천천히 영안실로 들어섰다. 손에 든 국화꽃이 떨렸다. 그녀는 사랑했던 남자, 재현의 죽음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사고였대요. 퇴근길에 갑자기. 그의 친구가 전화를 걸어 전한 말이었다.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러지고 있었고 지금이 마지막 조문 가능 시간이라고 했다. 유진은 떨리는 발걸음으로 조문실로 들어섰다. 조문실 가장 앞자리에 검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외모, 차분한 자세. 그녀는 영정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유진은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재현 씨 가족인가? 그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노부부 몇 명과 중년 여성 한두 명, 모두가 조용히 앉아 있었고 재현의 부모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듯했다. 그런데 그 여자가 조문록에 펜을 들고 글을 적는 모습을 유진은 우연히 보게 되었다. 이름, 이서윤, 관계, 배우자. 뭐라고? 유진의 손에 들린 국화꽃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배우자라고? 그녀는 고개를 들어 다시 그 여자를 바라봤다. 그녀는 여전히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눈빛으로 영정 앞에 서 있었다. 재현과의 첫 만남, 그의 따뜻한 말투, 함께한 여행, 나눈 편지, 주말마다 보던 영화. 나중에 우리 둘이 제주에 내려가서 카페 하자. 너랑 있으면 그냥 숨 쉬는 게 좋아. 그건 거짓이었을까? 그렇게 다정했던 그가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다는 걸 나는 왜 몰랐던 걸까? 유진은 천천히 영정 앞에 다가가 절을 올렸다. 이서윤은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두 여자는 같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이서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쪽이 유진 씨죠? 유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자신이 들켜버렸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 당신 얘기 자주 했어요. 유진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그랬군요. 이서윤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사람, 참 바쁘게도 살았죠. 나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녀는 아주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엔 묘한 울림이 있었다. 분노도, 체념도, 슬픔도 아닌 이해하지 못할 감정의 잔향. 그 사람, 당신한테 어떤 사람이었나요? 이서윤은 눈을 감고 대답했다. 나한테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당신한테는 그 사람 자신이었던 것 같네요. 장례식이 끝난 후에도 유진은 쉽게 자리를 뜨지 못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식장 특유의 향냄새와 정적만이 남은 오후, 이서윤이 유진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손에 하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거 그 사람이 남긴 편지예요. 당신 앞으로 된 건 아닌데 당신 얘기가 있어서. 유진은 봉투를 받았다. 흘러내린 빗방울보다 그 편지에 적힌 재현의 필체가 더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다. 서윤아, 나는 요즘 계속 헷갈려. 나는 어떤 인간이었을까? 너한테는 가장이었지만 누군가에겐 거짓이었겠지. 유진은 손끝으로 편지를 따라 읽었다. 그가 서윤에게 남긴 고백이 자신을 찢어놓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도 놓을 수 없었다. 그는 편지 말미에 이렇게 적어놨다. 내가 당신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내 삶을 배신했는지는 아직 모르겠어. 그냥 다 끝내고 싶다는 생각만 들어. 그 사람 항상 똑같은 꿈을 꿨었어요. 서윤이 조용히 말했다. 누군가를 쫓아가는데 아무리 달려도 손이 닿질 않더래요. 그게 당신이었나 봐요. 유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 사람, 나한텐 그런 말 한 적 없었어요. 오히려 늘 편안하다고 했어요. 쉬는 날엔 집에서 영화 보고, 낮잠 자고, 산책하고, 그런 일상이 좋다고.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이 기억하는 재현은 한 번도 결혼을 언급하지 않았고 늘 넌 내가 유일하게 편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서윤이 기억하는 재현은 정해진 시간에 들어와 정해진 대로 살아가는 전형적인 가장이었다. 두 사람 모두 진심이었고 두 사람 모두 속았고 두 사람 모두 어쩌면 사랑받았다고 착각했을지 모른다. 혹시 당신 알고 있었던 건 아니죠? 서윤의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담담했다.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도 피해자예요. 아니, 피해자였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목에 걸렸다. 그 사람, 제가 모르는 얼굴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서 내가 진짜 사랑한 게 그 사람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유진은 편지 외에 하나 더 받았던 소형 USB를 열어봤다. 그 안엔 사진들이 있었다. 재현이 직접 찍은 것으로 보이는 일상 사진들. 그런데 그 속엔 유진도 있었고 서윤도 있었다. 다만 두 사람은 절대 함께 있는 장면이 없었다. 마치 철저히 구획된 두 개의 세계처럼. 어쩌면 그 사람은 우리 둘 다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둘을 통해 자기 자신을 쪼개놓은 거였을지도 몰라. 유진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비가 멈추고 빛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더 깊은 그림자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유진은 지하철역에서 내려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가방 안에는 여전히 재현의 편지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이용했을까? 그리고 서유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걸까? 집에 도착한 유진은 핸드폰을 꺼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전에 백업해둔 재현과의 카카오톡 대화들을 열어봤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이야기였다. 오늘 저녁 뭐 먹을래? 피곤하지? 푹 쉬어. 너랑 있을 때가 제일 나다워. 그런데 한 대화가 눈에 걸렸다. 재현이 실수로 보낸 듯한 메시지. 미안. 오늘은 장모님 뵈러 가야 해서 좀 늦을 것 같아. 유진은 묘한 불쾌감을 느꼈지만 당시엔 장모님, 이렇게 묻자 재현은 곧바로 답했다. 아, 내 친구 엄마. 우리 엄마처럼 챙겨주셔서 그냥 그렇게 불러. 그땐 웃으며 넘겼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서윤의 엄마였을 가능성이 높았다. 며칠 전 장례식장에서 서윤은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 자꾸 가방에 쪽지를 숨겼어요. 지갑 뒤에도 책갈피에도 당신 이름이 적힌 메모도 있었죠. 유진은 서윤이 예상보다 너무 많은 걸 알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어떻게 유진이란 이름까지 알고 있었을까? 그리고 왜 그토록 침착했을까? 혹시 서윤 씨는 나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유진은 직접 묻기로 했다. 카페 구석, 창가에 마주 앉은 두 여자. 유진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차분하셨잖아요. 보통 사람이라면 제 존재에 분노했을 텐데. 서윤은 커피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었다. 분노했었죠. 알게 된 지 꽤 됐거든요. 뭐라고요? 그 사람이 당신 사진을 떨어뜨린 적 있어요. 주차장에서. 처음엔 누군지 몰랐죠. 근데 사진 속 당신 표정이 내가 본 그 사람 앞에서는 절대 지을 수 없는 표정이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사랑한 사람은 남편이었지만 당신이 사랑한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이었다는 걸. 유진은 숨이 멎는 듯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을 생각했어요. 죽기 하루 전에도 당신한테 편지를 썼더라고요.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그걸 나한테 주지 않았어요? 서윤은 조용히 말했다. 그건 내가 마지막으로 그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거니까. 며칠 뒤 유진은 재현의 이메일 계정으로 들어갔다. 그가 공유한 문서 중 비공개로 잠궈둔 파일이 있었다. 비밀번호는 유진의 생일이었다. 그 안엔 재현이 두 사람에게 각각 남긴 메모와 사진이 정리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남긴 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다. 하지만 결국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한 내가 가장 비겁했다.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나를 증오해도 좋아. 그래도 너희 둘 다를 만나서 나는 처음으로 사람다웠어. 유진은 이메일을 닫지 못한 채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나는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했다. 어느 쪽도 지키지 못한 내가 가장 비겁했다. 그 문장이 무겁게 가슴을 누르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이었다. 며칠 후 유진은 경찰서에 연락해 사고 조사 자료 일부를 받아봤다. 그는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급브레이크 없이 중앙분리대를 향해 곧장 돌진했다. 블랙박스에는 라디오 소리 외엔 아무것도 없었다. 서윤 역시 경찰 조사에서
자살 가능성이 의심된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진에게 그것마저 숨기고 있었다. 대체 왜? 그녀는 무엇을 덮으려 했던 걸까? 아니면 무엇을 지키고 싶었던 걸까? 유진은 다시 서윤과 만났다. 한적한 카페의 구석 자리에서였다. 왜 말 안 했어요? 그게 자살이라는 거. 서윤은 커피를 젓던 스푼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말했다. 누구를 탓하게 될까봐 그랬어요. 내가? 당신? 아님 그 사람 스스로? 유진은 말을 잇지 못했다. 사람들이 자살이라고 알게 되면 남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누구든 원인을 찾으려 하잖아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이 남긴 사랑만 기억하고 싶었어요. 유진은 생각했다. 정말 그가 두 여자를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의 결함을 덮으려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가 죽기 전 남긴 메모 속엔 이런 문장도 있었다. 나는 매일 두 개의 세상을 왕복했다. 한쪽에서는 남편으로, 한쪽에서는 연인으로. 그게 오래 갈 줄 몰랐고, 끝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땐 이미 둘 다 잃을 수밖에 없었다. 유진은 눈을 감았다. 그는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고 결국 그 대가를 자신이 치른 것이었다. USB 안에는 하나의 영상 파일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말없이 한참을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나는 너희 둘 다 사랑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 둘 다를 아프게 할 걸 알았어. 근데도 놓지 못했어.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눈을 감고 한마디를 남겼다. 유진아, 너를 만나고 내가 처음으로 살아있다고 느꼈어. 서윤아, 너와 있을 땐 내가 인간 같았어. 근데 그 둘 다가 나였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 유진은 마지막으로 장례식장에서의 이서윤의 표정을 떠올렸다. 그녀는 분노도 슬픔도 아닌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다. 나만 사랑받았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서윤이 말했던 그 문장, 유진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다. 그 사람의 거짓 안에서도 자신만이 가짜였던 건 아니었다는 사실이 역설적으로 위안이 되었던 것이다. 며칠 후 유진은 재현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오피스텔을 찾았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비워진 공간, 낮은 책상, 반쯤 닫힌 커튼, 그리고 작은 캐리어 한 개가 복도에 남아 있었다. 그 안엔 손때 묻은 노트 한 권과 각기 다른 손글씨로 적힌 두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다. 하나는 유진에게, 하나는 서윤에게. 하지만 둘 다 전달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날 저녁, 유진은 그 캐리어를 가지고 서윤의 집 앞에 섰다. 문을 열고 나온 서윤은 말없이 캐리어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그 사람 거예요.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서윤은 캐리어를 끌어안 듯 받아들었다. 잠시 정적, 그 정적을 깨고 유진이 조용히 말했다. 서윤 씨, 그녀가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서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 눈동자 속에는 눈물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지나간 사랑의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유진 씨, 그녀도 처음으로 유진의 이름을 불렀다. 그 사람 참 못된 사람이었네요. 유진이 작게 웃었다. 그래도 사랑했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나도요. 그 말 위에 또 정적. 하지만 이번엔 어색하지 않았다. 무엇인가 가슴을 짓누르던 것들이 서서히 흩어지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유진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출근하고, 퇴근하고, 커피를 마시고, 사람을 만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잊지 못한 채 살아갔다. 어느 날 휴대폰 알림 하나가 떴다. 이서윤 님이 새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따뜻한 카페 창가에 앉은 서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그 옆 탁자에는 작은 프레임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안엔 사진 한 장, 재현이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손글씨로 적힌 문구. 우리는 누군가의 기억으로 여전히 살아간다. 사랑은 늘 아름답진 않다. 누군가는 기억 속에서 웃고 누군가는 진실 속에서 운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였는지를 말해주는 건 끝까지 남아있는 그 사람의 이름이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